저는 정의당의 20대 당원입니다. 바야흐로 정의당 당원이 된 지 어언 4년차. 드디어 저에게도 국회의원 비례 후보를 찍을 날이 왔습니다. 나름 심사숙고해서 겨우 한 명을 정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먼저 이홍우 아저씨의 경력을 보면 제가 왜 진작 이분을 몰랐을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경력 뒤에 숨은 스토리를 좀 더 캐보기로 했고 직접 만나서 취재도 해왔습니다. 제가 이홍우 후보에게 놀란 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홍우 후보는 평생 현장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치 신인이 아닙니다. 또 의석으로 원내에 진입을 할지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진보 정치 역사와 함께한 잔뼈가 굵고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후보입니다. 저는 항상 선거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고양시만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양시에는 심상정만 있는 게 아니라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었죠. 이 노란색 고양시의 뒤에는 이홍우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홍우 후보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딘 것은 노동운동에서 진보정당으로 진출하면서입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출마한 곳은 일산 을 지역이었죠. 출마할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선이 된다라는 목표보다는 민주노동당의 비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지역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을 알려야 된다는 그 방점으로 사실은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노동자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단병호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첫 출발을 2004년도에 했었죠. 3번이나 출마를 했더라고요. 2004년, 2010년, 2018년, 무려 16년이나. 고양시를 진보정치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만의 빅픽처가 시작된 겁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공보물 표지에서도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을 위해서 이홍우 없는 이홍우 공보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보물 1면에 후보의 얼굴이 없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닌지. 그 생각하면 좀 사실은 후회돼요. 솔직하게. 근데 그때는 경기도에 비례 우리 도의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의당에. 반드시 우리 도의원 경기도 의회에 진출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한테는 지상과제였습니다. 그러려면 정당 득표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 6분 사진을 전면에 싣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으로 이걸 실었죠. 나중에 말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정의당 후보 선거 공보물이 안 왔다. 그래서 선관위에도 막 항의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의원 2명이 당선됐습니다. 전국에서 도의원 2명 당선된 경기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홍우 아저씨는 참 집요한 분이셨더라고요. 2010년 무지개 연대 기억하시나요? 이홍우 아저씨가 고양시장 후보를 내주고 시도의원을 각각 한 명씩 만들어냈던 그 단일화. 무지개 연대 단일화는 역대급 빠른 속도로 이뤄진 단일화였죠. 그 뒤에는 1년 동안 협상을 준비했었던 집요한 이홍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도의원을 고양시에서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현역 의원 심상정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협상력 그냥 생긴 게 아니죠. 때론 투쟁보다 타협이 강하다는 것을 아는 현실주의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98년 제가 7살이었던 그때 IMF가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현대차에 정리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이홍우 아저씨는 그 무섭다고 하는 금속노조 사무처장이었더라고요. 정부는 노조에게 비공개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이홍우 아저씨는 노동자들을 최대로 지키기 위해 협상을 해야 했죠.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부총재를 이 비공개 협상의 책임자로 보냈습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요. 광화문의 국제호텔에서 해결될 때까지 이틀인가 밤을 그 방에서 서로 나가지 않고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겠다고 하고 우리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나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요. IMF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고 우리는 현대자동차에 단 한 명도 정리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협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울산의 현대자동차 여성 식당 아줌마들이 250명이 해고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 협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다 전원 복귀. 저는 복귀되었습니다.
2년 뒤에 현대자동차가 정상화되고 그 여성 노동자들은 다 복귀했었습니다. 급하게 만든 정당 진보신당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야권 단일화 압력은 세고 그런 압박 속에서도 심상정 후보를 경기도지사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당원들에게서 2억 8천만 원을 모아온 사람이 이홍우입니다. 진짜 눈물 젖은 당비였습니다. 당원들 포함해서 2억 8천만 원이네요. 제가 진보신당 그때 경기도당 위원장이면서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 본부장이었어요. 가전 여러 가지의 멸시를 받으면서 우리 진보신당의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좀 도와달라고 각 노동조합의 동지들 만나러 수도 없이 다녔고요. 지역위원장님들한테 가혹하게 해서 모아냈었어요. 하지만 투표 3일 전 오늘 제가 흘리는 눈물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진보 정치를 사퇴했죠. 더 큰 힘으로 키우지 못한 송구스러움의 눈물입니다. 유시민 후보를 도지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눈물입니다. 저는 당원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죠.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을 사퇴를 했었고요. 당원들한테 정말 미안했던 일이죠. 모두가 참 아픈 기억이라고 말하는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 2012년 진보정치가 맞닥뜨린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홍우 후보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당을 수습하는 데 함께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건데 각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들은 이 문제를 그 당이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를 보는 거죠. 이거는 대중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알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자세라는 건데 아무도 그 진상조사위원장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상조사해서 수도 없이 그 비디오를 보고 당내에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했습니다. 되게 과정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의당에게 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정당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보 정치인이 오히려 더 현실을 잘 안다고, 정의당에도 유능한 협상가가 있다고, 심상정 말고도 대단한 정치인이 있다고,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고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한 정의당으로 3당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사회 경제 개혁을 이루는 강력한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진보 지망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고양시의 심상정 의원과 함께 미래의 고양시장, 미래의 고양시의원을 양성하겠습니다. 불평등 혁파를 위한 연합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민주정부, 진보 정치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용우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심상정과 정의당을 만든 사람 이용우가 정의당의 집권 플래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